있다간 자리에는 아름다운 추억이 남고 욕심이 있다간 자리에는 안타까운 후회가 남습니다. 희망이란 촛불이 아니라 성냥입니다. 바람에 꺼지는 촛불이 아니라 꺼진 불도 다시 붙이는 성냥입니다. 용기란 깃대가 아니라 깃발입니다.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세차게 휘날리는 깃발입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이제 저도 이 여름에 점점 물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여름 하면은 또 생각나는 옛 추억거리가 있는데요. 다리 밑에서 돗자리를 펼쳐놓고 옥수수와 수박을 먹었던 예, 또 개천에서 요즘 많이 없는데 투망이라고 하죠. 투망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고 또 그것을 가지고 튀겨 먹고 라면도 끓여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명숙의 맛집 천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좀 선사해드릴 멋진 분을 모시고 또 맛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럼 떠날 준비 되셨나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무더위에 어떻게 잘 지내셨죠? 예.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광역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윤종택 본부장입니다. 이렇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 뵙게 돼서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저희가 진행자님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소개해드리면서 생활 속의 가스안전 팁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기 있는 프로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기분이 엄청 좋네요.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이 무더위에는 역시 이게 그늘을 찾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 여름 추억이 이제 개천에서 저희 오빠가 투망을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튀겨 먹고 라면 끓여 먹었던 그런 추억이 있거든요. 우리 본부장님은 혹시 여름 어떤 추억거리가 좀 있으신가요? 저희는 그 물가에서 좀 멀어서 주로 이제 산에서 계곡에서 좀 많이 놀았습니다. 계곡이 물 너무 시원하잖아요. 계곡물은. 요즘 이제 그렇게 맑은 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좀 슬픈 이야기네요. 그럼 어디 음식은 뭐 이것저것. 근데 이게 본부장님을 딱 뵈는 순간 왠지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고기 좋아합니다. 그러세요? 제가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주로 고기하고 술을 먹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기가 나오나요? 조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 어떤 또 맛있는 맛집을 소개해 주실 건데요? 제 고향이 생각나는 그런 집입니다. 고향의 농산물로 직접 가져와서 여기서 주로 이제 농약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유기농 그런 채소들로 만든 음식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그런 곳입니다. 아주 건강식이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이 유성구 학화동 근처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럼 빨리 한번 그 건강한 맛 한번 보러 갈까요? 가시죠. 네. 일단 청양에서 나오는 전부 천연 재료라는 거, 그게 제일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국물을 먹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건강한 맛이에요.
집에서 먹는 엄마가 해주셨던 그 집밥 맛이 나고요. 인공 조미료 맛이 전혀 안 나고 감칠맛이 나고 너무 맛있어요. 거기 아기자기하고요. 뭔가 열심히 정리하고 계시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사장님이세요? 저는 여기 협동조합의 책임자를 맡고 있는 박태신이라고 합니다. 아, 네. 식당 안에 들어오니까요. 네. 되게 깔끔하고 되게 아기자기하고 구석구석 예쁜 데가 좀 많이 있네요. 저 근데 제가 식당에 가면서 이제 책임자로 단장님은 처음이에요. 네. 여기가 옛 맛을 좀 볼 수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받고 왔거든요. 네. 어떤 옛 맛을 좀 볼 수 있는 곳인가요? 청양의 자연의 맛을 살리고자 노력했고요. 청양 어머니의 솜씨들을 그대로 화학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고 유기농과 그리고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청양 농산물을 중심으로 식탁을 꾸미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대전인데 대전에서 청양의 농산물로 만든 음식을 맛보는 곳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청양에서 유명한 거 제가 알고 있는 청양고추, 고추를 많이 알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뭐 농산물이 많나요? 청양이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고 햇볕이 좋으니까 모든 농산물이 잘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고추나 표고버섯, 그리고 콩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있어서요. 저희는 콩을 중심으로 한 청국장, 그리고 표고버섯을 중심으로 한 버섯 전골 이런 것들을 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청국장 이거 한식이잖아요. 네네. 많은 이제 한식집들이 있는데 우리 집만의 어떤 탁월한 차별된 그런 맛은 뭐가 있을까요? 청양에 콩으로만 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발효에 대해서 굉장히 실력 있으신 분이 꾸준하게 청국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화학 조미료나 다른 맛을 첨가하지 않고 그 본연의 맛을 내고 있고요. 그럼 오늘 그 두 가지를 저희가 맛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의 메인 요리. 청국장과 버섯 전골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오늘 그 맛을 제대로 한번 청양의 맛을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게 준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본부장님. 네, 음식이 나왔네요. 뭐 오늘 뭐 잔치상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때 일단은 음식들이요 다 정갈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건강해 보이네요. 저희가 오늘 지금 한 건 청국장, 청국장 보쌈 정식입니다. 청국장 보쌈 정식인데요. 여기 사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고향이 네. 같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양에서 이 농산물 같은 거 웬만한 거는 다 공수해 갖고 오신다고 네. 하시더라고요. 예. 청양이 또 청정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죽하면 한국의 알프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근데 뭐 여기 이 네 가지 소스, 네 가지 장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 밥에다가 조금씩 얹어서 이렇게 비벼서 드시라고. 이게 밥에 비벼 먹는 네.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일단은 밥을 먼저 비비나요? 그렇게 드셔도 되고 네. 저걸 드시다가 드셔도 되는데 밥에 일단 이걸 조금씩 조금씩요? 같이 섞어도 되지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씩 섞지 않고요. 네 가지 맛을 예. 다.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해봐야겠네요. 저는 이제 보통 이제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많이 비벼 먹는데 아주 좋은 팁을 알려주셔서 감사하네요. 다 섞으면 이렇게. 네.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저 청국장도 너무너무 궁금하고요. 자, 그럼 네 가지 맛을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가지를 다 비벼 놓고 이게 간장이나 사실 된장 여기는 많이 비벼 먹어봤죠. 그리고 초고추장인데 여기 조금 색달라요. 예. 그럼 한번 어떤 맛을 먼저 봐야 좋을까? 그럼 간장 맛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맛을. 어렸을 때 먹던 맛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이 간장 맛에 놀란 게 아니고요. 밥알. 밥맛에 놀랐어요. 이 쌀도 평양에서 생산한 쌀로 밥을 만든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밥알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씹히는 식감을 엄청 오랜만에 느껴보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에 고추장에도 뭔가 과일 소스를 좀 섞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제일 궁금한 거, 요 고추. 요즘은 뭐죠? 그 칼국수에다도 요 고추인 거 삭힌 고추를 많이 올려 먹는데 이거는 삭힌 고추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약간 이렇게 쪄가지고 하셨다고 들은 것 같아요. 한번 요 맛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맛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이제 된장 맛을 된장 맛을. 본부장님은 이 네 가지 맛 중에 어떤 맛이 좋으세요? 고추장이 좀 맛있네요. 고추장을 좋아하세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고추장에 좀 비벼 먹는 걸 좀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런지. 저는 요 고추 이렇게 찧어가지고 살짝 이렇게 멸치 맛도 좀 나요. 이거 그렇게 들어가는 게 저는 요거에 비벼 먹으니까 좀 맛있는 것 같네요. 청국장을 좀 또 먹어보고 싶거든요. 제 본부장님 좀만 떠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요. 근데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떠주시는 동안에 이게 두부. 여기 두부가 또. 네, 감사합니다. 두부를 겉을 살짝 구웠나요? 고기 먹는 느낌이죠? 그러니까 겉은 살짝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운 다음에 이렇게 살짝 졸인 것 같긴 해요. 이거 다 넣고 고추장에 비벼 먹어도 되겠어요. 자, 일단 청국장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좋다. 와, 이 청국장이 호박 들어갔고요, 고추 들어갔고, 양파도 들어갔고, 두부도 들어가고. 청국장 원래 좋아하세요? 네. 저도 집에 가서 종종 먹거든요. 이제 근데 집에서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그리고 집에서 장모님표. 장모님이 만드신 청국장을 이제 주말 먹으러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밖에 음식을 일주일 동안 먹다가 주말에 집에 가면은 주로 뭘 먹고 싶냐고 하면 이걸 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집에서, 그러니까 주말에 이제 밖에 음식 드시다가
집밥 생각, 이렇게 평일에도 집밥 생각나실 나죠. 땐 여기 오시면 되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청국장이 너무 맛있어요. 여기다가 또 밥을 넣어서 좀, 네.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그러니까 보쌈 청국장 정식인데요. 보쌈 정식인데요. 고등어 구이도 나오고, 이렇게 반찬이 아주 푸짐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반찬은 다 드시고 부족하면 이제 셀프로 더 갖다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요거 좀 다 먹어야겠어요. 맛있네요. 오, 호박도요. 단호박이 들어갔어요. 단호박. 자, 본부장님. 네. 한국가스안전공사. 네, 맞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좀 길죠.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들을 하는 곳인지 좀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글자 그대로 우리나라의 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예. 가스에는 도시가스, LPG, 고압가스, 이런 가스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런 모든 가스의 안전관리를 이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는 거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LPG는 LPG를 공급하는 곳에서, 고압가스는 또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곳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가스를 망라해서 그런 이 가스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 공사는 1974년도에 설립됐습니다. 지금 한 5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오래됐죠. 저희가 하는 일은 주로 일정 규모 이상의 그 시설, 업체라든지 일반 기업체, 그런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 검사를 합니다. 처음에 이제 가스 시설이 설치됐을 때도 하고, 나중에 정기적으로 또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는데, 그 검사를 하는 일이 저희의 가장 주된 업무고요. 근데 그 이외에 이제 가스 안전관리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법정 교육도 합니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가스 사고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현장에 출동을 해서 사고 조사도 하고, 이제 큰 사고는 이제 TV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국가수하고 또 합동 감식도 합니다. 예, 그런 일들이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이고, 저희가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이제 정부와 지자체하고 또 저희 공사 함께 노력하다 보니까 1996년에는 이 사고가 한 500건 이상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100건 이내로 줄었는데요. 예.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 예.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스에 있어서 그냥 큰아버지 뻘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아버지로서 이제 형제들을 잘 이렇게 안전하게 예, 지도해주고 뭐 이렇게 관찰해주시고 하는 그런 역할을 좀 감당해 돌봐주고 동반자. 예. 동반. 예. 근데 사실 이게 도시가스, 잠깐. 이 가스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애로사항이 좀 많을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가스는 누출이 돼도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래서 가스가 누출되면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거기다가 내용물을 섞었습니다. 그냥 부치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마늘 썩는 냄새가 이제 나죠. 네. 그래서 그 냄새가 나면은 가스가 누출이 됐구나, 이렇게 이제 감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기다 첨가해서 그 냄새로 예. 구별할 수 있도록. 예. 눈에 안 보이고 냄새도 안 나니까. 네, 맞아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또, 그리고 아까 고기를 또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수육이 또 우리 사장님께서 아주 자부하시는 그런 수육이거든요. 그 수육 맛을 또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수육도 이제 삼겹살 부위로 하시는 데가 있고, 뭐 이제 쫄대기살 부위로 하시는데 돼지 앞다리살. 예. 또 요즘 앞다리살이 또 많이 맛있죠. 예. 자, 하고 속하고. 자, 오. 예. 이게 뭐든지 한 음식이나 아니 어떤 작품이나 어떤 뭔가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하루아침에 탄생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수육도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맛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럽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살 부위가 퍽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비계하고 살하고 크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같이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끝부분, 비계 부분만 좀 쫀득거리고, 이 살을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잘 삶았을까요? 이 속도 참 맛있네요. 보쌈에 이 속. 저는 고기는 사실 술이 없으면 안 먹거든요. 오늘은 방송이라. 그 청양의 유명한 술 있잖아요. 몸에 좋은 술. 구기자술. 예. 진짜 맛있네요. 진짜 너무 부드럽고요. 그러니까 껍질 부분만 쫀득쫀득하고. 그냥 딱 봤을 때는 조금 저희가 이제 좀 식었잖아요. 방송하느라고. 그래서 뻑뻑해지지 않았을까? 전혀. 네. 너무 부드러워요. 청국장을 좀 더 먹고. 약재 같은 거 먹고 삶지 않았을까. 네. 근데 비법은 안 알려주실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제가 이렇게 가스를 켜놓고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나이가 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거를 어떻게 방지하기 위한 뭔가를 개발해 내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저희 공사에서 개발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가스 타이머 콕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 설정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겁니다. 특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그렇지만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깜빡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타이머 콕을 그 가스 밸브에 장착을 해서 20분이면 20분 이렇게 딱 설정을 해놓으면 그 시간이 되면 가스가 자동 차단됩니다. 중요한 안전장치죠. 예. 그러면 그 설치 신청은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구매해서 설치를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각 시나 군 그리고 각 구청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저희 공사가 이제 주관이 돼가지고 시공자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취약계층에 타이머콕을 계속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한 2,000여 개소를 지금 설치할 예정인데 이걸 설치를 함으로써 가스 사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참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가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네. 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한 대전, 세종, 충남에 어느 정도 되나요? 규모가? 몇십 명 가고 몇백만 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의 전 국민이 다 가스를 사용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네. 퍼센트로 따지면 99.9%.
99.9%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가스가 예, 정말 이게 편리하면서도 예, 잘못하면 위험한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사실 맛있는 음식도 저희들이 맛있다고 너무 막 무리하게 과하게 먹으면 몸에 해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요거 비벼 먹고 전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냥도 먹고 비벼서도 먹고. 수염제를 먹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먹어볼게요. 맛있습니까? 지금 뭐 보글보글 끓고 있습니다. 예. 버섯 전골인데요. 그냥 버섯 전골이 아니라 칠갑살. 예. 또 이 청양에 표고버섯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시던데, 근데 청양하면 저는 이제 고추 유명한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고추 와서 이외에도 예. 구기자도 유명하고 예. 제가 어렸을 때는 이 표고버섯이 유명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표고버섯이 아주 유명하다고 들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그쪽이 이제 청정 지역이고 좋으니까 농산물들이 이제 많이 그쪽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시는 것 같아요. 예, 좋은 땅에서. 그래서 거의 뭐 유기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 청양 거는 아니고 몇 가지만 빼고 예, 표고버섯하고 또 한 서너 가지는 이제 청양에서.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식당에서 유기농 쌀로 네. 밥을 지어주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예, 그게 또 쉬운 일도 아니고. 예, 근데 유기농 쌀을 사용하세요. 또 제가 또 하나 놀라운 거는 제가 그렇게 옛날 사람은 아니지만 이 열무김치 보고 놀랐습니다. 예. 이 늘보리 넣고서 열무김치 담는 곳이 많잖아요. 이게 엄청 시원하고 더 진짜 이 맛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이곳에 와서 이 맛을 보네요. 이게 좀 반찬을 저쪽에 반찬 보뚜막에서 추가로 갖다 먹을 수 있는데 가보면은 저게 가장 먼저 떨어져 있습니다. 아, 제일 다들, 맛있네. 맛이 예, 너무 아까 제가 끝에 좀 비벼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게 이제 좀 더 끓여야 되려나? 예, 조금 더 끓여야 될 것 같죠? 예. 아, 하필이면 이게 그쪽에 있어가지고 오늘 제가 본부장님을 너무 많이 부려먹는 것 같아요. 저 이런 거 잘합니다. 이거 손님을 너무 자, 여기 조금 더 끓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끓는 동안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예, 봉사활동도 우리 같이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 검사 업무 때문에 항상 바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재능 기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같은 시설을 찾아서 시설 점검도 하고 안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작지만 물품 후원도 하고 그러면서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최근 뭐 다른 데도 그러겠지만 몇 년간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상황이 좀 완화가 되면은 예전처럼 좀 활발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뭐, 이제, 뭐, 복지관 같은 데 가서 안전교육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이 가스 사용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들이 좀 특별히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지 이 시청자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은 관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은 가스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스를 사용할 때는 먼저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라. 그래서 가스를 사용할 때는 중간에는 불이 잘 붙었는지 확인을 해봐라. 예. 그리고 다 사용하고 나서는 밸브를 잠그는 일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고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스 사고를 직계 해보니까 시설이 잘못돼서 사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사용자가 그 취급을 잘못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부탄캔 사고입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야외 활동을 많이 하면서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부탄캔을 장착해서 사용하는데 그럴 때 이 불판 받침대보다 큰 불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열이 부탄 캔으로 전달이 돼서 그게 이제 폭발할 위험이 있고요. 또 이제 알루미늄 호일에다가 석쇠. 석쇠 알루미늄 호일을 갖다가 이렇게 감아서 사용하다 보면은 그때도 열이 이제 그 부탄 캔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폭발할 위험이 있거든요. 그때 참 주의를 해주셔야 되겠고. 이제 가을 되면 가스보일러를 많이 사용합니다. 가스보일러 사용하실 때는 그 보일러실에 보면 이렇게 배기통이 있습니다. 네. 그 배기통을 보면은 이게 제대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중간에 꺾인 부분 없는지 또 이게 이탈되진 않았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보일러를 가동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그냥 춥다고 그냥 바로 가동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틈새로 일산화탄소가 나와서 온 가족이 질식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스보일러 사용하실 때는 1년에 한 번씩,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그 전문가한테 연락을 해서 안전점검을 받고 사용하셔야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틀기 전에 오래도록 사용하지 않은 다음에 사용할 때는 이게 저 안전점검 요원을 좀 불러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사용하는 게 좋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또 그 전문가가 없더라도 눈으로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마금 조치 미비 사고라고요. 가스 배관에 그 가스를 막아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사 갈 때에 가스레인지를 철거해서 가셨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본인이 떼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기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나와서 다음 사람이 들어왔을 때 불을 딱 켜는 순간 폭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사하기 3일 전에 가스 공급업소에 연락을 해서 전문가가 와서 가스레인지 철거하고 거기를 반드시 마금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안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관심입니다. 관심. 예, 저는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열심히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저의 관심은 오로지 이 전골에 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갑산에서 엄청 유명한, 청양에서 엄청 유명한 표고를 저에게 많이 주셨습니다. 자, 그럼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합니까? 네. 그러니까 버섯 전골에서는요, 버섯 맛이 나야 돼요. 버섯 맛이 확 나니 좋네요. 예전에는 이 버섯을 좀 저도 잘 안 먹었던 좀 기억이 있는데, 이제 점점 나이가 먹어가면서 이 또 버섯이 또 좋네요. 몸에 좋다고 하니까. 네. 국물이 그 인공 조미료 맛이 거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아까도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사고 예방에 가장 중요한 거는 관심이라고 하셨는데 그 사장님도 이 음식에 대한 그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음식 하나하나가 진짜 정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정말 건강식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에는 일체 뭐 화학 조미료는 사용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이 육수 자체도 깔끔하게, 그러니까 채수 육수를 좀 많이 사용하고
고기 조금 삶은 거하고 잘 배합이 잘 된 것 같아요. 그럼 육수 추가를 많이 해 드실 것 같아요. 술을 드신 분들이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본부장님 이따 가실 때 저 구기자 좀 챙겨드려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네요. 이 사실 버섯도 잘못하면 그 특유의 그 하여튼 버섯에서도 안 좋은 그 맛이 좀 날 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버섯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데 전혀 그런 맛이 안 납니다. 만개버섯도 있고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팽이버섯, 목이버섯 한 다섯 여섯 가지가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서너 개는 청양에서 온 거. 그것도 유기농으로 온 거. 예. 객지에서 일하시다가 고향분 만나면 참 반갑잖아요.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벌초할 때라든지 기일 그때만 가고 있습니다. 식당이 있는 걸 알고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그러셨겠어요. 국물이 맛있어서 자꾸 먹게 돼요. 그럴까요? 진짜 육수가 정말 깔끔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먹어본 그 버섯 전골하고는 정말 되게 깔끔하고 담백하고, 예, 그냥 담백합니다. 그냥 담백한 게 아니라 그냥 예, 너무 담백하네요. 오늘 저희 전골 다 먹고 가죠. 보시면 느타리도 있고 새송이도 있고 예, 모기도 있고 예, 표고버섯. 예. 올해 이제 또 거의 8월도 중순이 지났어요. 많은 이제 사실 3년 동안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를 못했는데 올해 그래도 조금 주춤해졌잖아요. 어떤 또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하는 업무가 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가 주된 업무인데요. 그래서 이제 연초에 세워놨던 각 지역별 검사, 그다음에 또 안전 진단 그런 것들을 이제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고 또 저희가 시, 군, 구청과 함께 좀 안전에 좀 다소 상대적으로 열악한 LP가스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선 사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고무 호스로 되어 있는 시설은 시간이 지나면 호스가 낡아서 사가가지고 가스가 노출될 위험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걸 배관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가스 시설 개선 사업도 이제 준비 마무리해야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타이머 보급 예 이것도 지금 다 행정관청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차질 없도록 하는 게 지금 하반기에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아직 건강검진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정기 검진을 해서 제 몸의 안전을 좀 챙기려고 합니다. 네, 제 몸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돼요. 자기 몸에도. 이제 오늘 짝수 년도신가요? 건강검진. 예. 그 관계없이 회사에서는 저 항상 매년 하다 보니까 매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예, 저희들은 2년에 한 번씩 나라에서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 꼭 받으세요. 예. 우리 미리 예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안전은 예방입니다. 그렇죠. 예방과 관심. 예.
근데 오늘 본부장님 너무 맛있는 맛집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입이 호강하고 있어요.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일단은 음식들이 정말 우리 사장님이 다 유기농, 웬만한 거는 유기농으로 사용을 하시니까 이거 먹으면서도 그냥 건강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여기 고등어도 또 먹어봐야 돼요. 이 고등어를 또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장님 이 고등어는 어디서 오나요? 사장님 이 고등어에도 뭔가를 하신 것 같은데. 초벌과 재벌. 근데 되게요, 살이 되게 부드럽고요. 그래서 살짝 또 파슬리로 올려주신 것 같아요. 아까 쭉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 또 궁금한 게 이거 타이머콕. 예, 타이머콕. 이게 저희가 일반 시중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할 수도 건지.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이제 구입을 했는데 설치를 못 하겠다든지 네. 하면은 그 가스 공급소나 이런 데 연락을 하면은 그분들이 설치를 비용을 제공하면 설치를 해줍니다. 그럼 이거 타이머콕이 다 유상인가요? 무상은 없는? 무상으로는 이제 각 시군 구에서 그 지자체 예산으로 그 경제적 취약계층이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일반 가정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설치를 하셔야 돼요. 개별적으로. 근데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좀 투자를 하시는 게 그쵸. 예. 여름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또 가족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는데 또 요 가스, 휴대용 가스 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잘 기억하셨다가 안전하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좀 이렇게 저에게 맛집을 소개해 주셨는데 어디 맛이 저만 그냥 저만 이렇게 막 신나게 호강하면서 먹은 그런 기분이에요. 저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예. 원래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소개해 주신 분이 소개 받은 사람이 엄청 맛있게 먹을 때 예. 괜히 뿌듯한 보람을 느끼죠. 네. 그러니까 이 일 하시면서도 많이 보람을 또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요. 네. 특히 저는 지금 그 고향에 제가 이제 근무를 지금 30년 만에 처음 와서 근무를 하는데 고향 지역의 안전관리를 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실 때. 그리고 사장님도 보니까 이게 표정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이거 즐거운 마음으로. 다 그렇습니다. 충청도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이렇게 바쁘신데 또 맛있는 맛집 소개해 주시고 이렇게 또 명색의 맛집 전화 자리를 빛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 끝인사 해주세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은 기본적인 관심을 가지고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갈 때에 가스 사고를 막을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휴가철이다 보니까 야외로 나가서 캠핑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 캠핑하는 과정에서 텐트 안에서 지금은 여름이니까 이제 조금 문을 열어놓기도 하지만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 하면은 텐트 안에서 가스 난로라든지 그런 가스 등이라든지 이런 걸 다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하시다 보면은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가스는 항상 환기가 되는 곳에서 사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즐겁자고 나간 캠핑에서 나중에 질식사하면 안 되셨습니까? 반드시 안전수칙을 지켜서 가스를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우리 국민들의 또 안전을 위해서 늘 애써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자, 명식의 맛집 전화 오늘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 좀 어떤 옛 추억의 맛, 그런 맛들을 선사해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추억의 맛을 제대로 좀 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멋진 분과 또 맛있는 맛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도 멋지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가요.